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려 50년 만에 한 국가가 세계 수출 순위에서 일본을 제치고 당당히 4위에 우뚝 섰다는 사실 말이죠. 그 놀라운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때 세계 경제를 호령하며 아시아의 경제 대국으로 군림했던 일본을 넘어섰다는 이 소식은 많은 분들에게 강렬한 충격과 함께 깊은 궁금증을 안겨줬을 겁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이토록 극적인 역전극을 펼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산업 전략과 미래를 향한 대응 방식이 극명하게 엇갈린 결과라고 할 수 있죠.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일본 경제의 오랜 침체, 이 두 가지 상반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함께 깊이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한국이 어떻게 이 놀라운 수출 신화를 써내려갔는지 그 핵심 동력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의 심장이자 자랑인 반도체 산업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마치 미래를 꿰뚫어 본 듯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자금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으며 기술적인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죠.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차세대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끊임없이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단순한 기업의 노력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산업의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하고 반도체 산업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동력으로 판단하여 전폭적인 지원과 육성 정책을 펼쳤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며 기업들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준 것이죠. 이러한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끊임없는 노력은 한국 반도체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을 건설하듯 수많은 연구원과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매달려 미세 공정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었죠. 하지만 모든 영광의 이면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한국이 이처럼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하며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동안 한때 아시아 경제의 맹주였던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한쪽은 미래를 향해 과감히 뛰어들었고 다른 한쪽은 익숙한 과거에 머물렀던 것이죠. 이러한 전략적 선택의 차이가 오늘날 세계 수출 시장에서 두 나라의 운명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국의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국가와 기업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경각심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숙제이기도 하죠.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유연하게 변화에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일본 경제가 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침체기에 빠져들었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들을 더욱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일본 경제가 어째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되었는지 그 구조적인 배경을 한국의 역동적인 성장과 대비하여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한때 세계 경제를 호령했던 아시아의 강자가 어떻게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한국이 세계 수출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동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반도체 산업의 압도적인 성장과 여기에 집중된 과감한 투자 전략이었죠. 한국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일찌감치 미래를 내다보고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끊임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며 세계 시장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어냈어요.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반도체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혁신을 독려했죠. 이처럼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한 선수가 오직 한 종목의 모든 것을 걸고 훈련하여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것처럼 말이죠.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전자 부품을 넘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첨단 기술을 움직이는 심장이 되었잖아요. 한국은 바로 이 심장 기술을 선점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의 핵심 동력을 쥐게 된 셈입니다. 멈추지 않는 기술 혁신과 생산 능력 확장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고성능, 고용량 제품을 적시에 공급하며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산업의 독보적인 경쟁력이 한국의 전체 수출 규모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때 한국의 롤모델이었던 일본은 어땠을까요? 1980년대, 일본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과 압도적인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의 전자제품은 전 세계인의 로망이었고, 일본식 경영은 모두가 배우고 싶어하는 성공 모델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영광의 시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 경제 침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대한 자만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을 더디게 만들었던 겁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터널 속으로 일본 경제를 이끈 구조적인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몇 가지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경직된 기업 문화와 느린 의사 결정 구조가 혁신을 가로막았습니다. 일본의 많은 기업들은 수직적이고 보수적인 조직 문화를 고수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변화에 대한 저항이 강했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만 했죠. 마치 거대한 유조선이 방향을 바꾸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변화의 물결 앞에서 일본 기업들은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훨씬 유연하고 빠르게 시장 변화에 적응하며 과감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죠. 이러한 속도 차이가 결국 승패를 갈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 DX에 대한 투자와 대응이 현저히 늦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며 산업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는 동안 일본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내에서 팩스나 도장이 여전히 주요 소통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보기술 인프라 구축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투자에도 소극적이었죠. 이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졌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마치 남들은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시대에 혼자 삐삐를 고집한 격이라고 할까요? 셋째, 신산업 발굴과 투자 부진입니다. 일본은 과거 전자, 자동차, 철강 등 전통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명성에 너무 안주했습니다. 바이오,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등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첨단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부족했던 거죠.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읽어내고 과감하게 베팅하는 대신 기존의 성공 공식을 답습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는 결국 일본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한계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던 일본과 달리 한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과감히 투자하며 미래를 개척해 나갔던 겁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본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때 세계 경제를 주도했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어려워졌죠. 물론 일본 경제가 여전히 강점을 가진 분야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역동성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중 갈등과 팬데믹처럼 전 세계를 뒤흔든 지정학적, 경제적 변화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상반된 대응을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더욱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중 갈등과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과연 어떤 선택을 했고, 또 그 선택이 어떤 놀라운 결실로 이어졌는지 더욱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요? 2020년대 초반, 전 세계는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전염병 팬데믹과 함께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 강국의 첨예한 패권 다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지각 변동은 글로벌 공급망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었고, 그 어느 나라도 이 변화의 바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죠. 마치 거친 바다 한가운데에 놓인 두 척의 배처럼 한국과 일본은 각기 다른 항해 전략과 방향키를 잡으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한국은 과감하고도 신속한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상황을 빠르게 인지했던 겁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 노력했죠.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로의 확장, 그리고 파운드리 산업에서의 경쟁력 강화는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폭풍 우 속에서도 정교한 지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설정한 노련한 선장처럼 한국은 변화의 흐름을 읽고 과감하게 방향을 틀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빠르게 적응하며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죠. 실제로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한국의 GDP 성장률은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되었으며, 특히 반도체를 필두로 한 정보통신기술, ICT, 품목의 수출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도 눈에 띄는 확장을 보여주었고요. 반면 일본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오랜 기간 쌓아온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의 명성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의 압박 속에서도 핵심 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개혁이나 미래 기술 투자보다는 기존의 안정적인 산업 구조와 공급망을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유조선이 방향을 바꾸기 어렵듯 일본 경제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빠르게 몸을 돌리지 못했던 것이죠. 팬데믹 기간 동안 디지털 전환이 지연되면서 비대면 경제로의 이행 속도 또한 더뎠습니다. 이는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고, 한때 세계 시장을 지배했던 전자제품이나 정밀기계,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등 후발주자들에게 추월당하는 뼈아픈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본의 GDP 성장률은 정체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었고, 과거의 영광은 점차 빛을 잃어갔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반도체라는 특정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 반면, 일본은 과거의 성공 공식에 머물며 변화를 주저하는 극명하게 상반된 모습을 보인 셈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차이는 결국 두 나라의 경제 성과에 극명한 대비를 가져왔죠. 한국이 세계 수출 4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한 것은 단순히 행운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거대한 글로벌 변혁의 파고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하게 방향을 틀었던 전략적 선택의 산물이었습니다. 마치 거친 폭풍 우 속에서도 나침반을 잃지 않고 묵묵히 항해를 계속한 용감한 선원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극적인 역전극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눈부신 성과는 특정 산업, 즉 반도체 분야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한 빠르고 유연한 대응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 경제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시대의 변화를 외면한 결과 오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일본은 이대로 주저앉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기사회생할 수 있을까요? 이는 앞으로 그들이 어떤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역시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성공이 특정 산업, 특히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분명히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치 한 나무에만 의지하는 새처럼 특정 산업의 부침에 따라 국가 경제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죠. 일본이 과거의 제조업 강국으로서 누렸던 영광에 안주하다가 시대의 흐름을 놓쳐버린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의 성공에 도취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다변화하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끊임없이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만 이 역동적인 글로벌 경제의 거친 파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성공의 이면에는 언제나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의 경제 성과를 비교하는 것을 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가와 기업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이 놀라운 성과가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중대한 변화라고 보시나요? 이 극적인 역전극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서 함께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더욱 유익하고 통찰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